BTN 불교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불교문화유산의 내일을 고민합니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불교문화유산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불교문화재를 조사하고 연구, 보존, 활용함으로써 불교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죠. 불교문화유산연구소는 지난 3월 경기도 양평에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를 개관했는데요. 문화유산 보존과 연구의 중심으로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후대에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지대방에서는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소장이신 호암 스님을 모시고 우리 전통문화의 뿌리가 되어온 소중한 자산, 불교문화유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새롭게 열린 지대방 시즌3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교 BTN 지대방 불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또한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뵈어서 그런지요, 우리 지대방에서 모시고 보니까 더 반갑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건강하시죠? 건강 괜찮습니다. 좀 섭섭합니다. 빨리 안 불러드려서.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네. 국내 유일의 이 불교문화유산 전문 연구기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소장으로 계시는 불교문화유산 연구소에 관한 소개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 불교문화유산 연구소는 국내 불교 관련된 종합병원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죠. 가장 큰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통틀어서도 한 종교단체에서 종합병원 격인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연구소는 유일한 저희 불교 문화유산 연구소입니다. 네. 소장으로서 이렇게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임명받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2년차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전에는 부소장으로 또 오래 계셨잖아요. 제가 근무는 오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부소장으로서의 경험이 지금 소장 소임을 보시면서 많이 도움이 되시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몰랐던 불교 문화유산에 대해 새로운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얼마만큼 소중한가를 짚어보는 폭넓은 견해를 배웠다고 생각해야죠. 그렇죠. 네, 우리는 아무래도 스님들은 소임을 통해서 안목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스님도 아마 그런 기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공부해. 저희 잘 아시겠지만은 연구소는 국내 어디를 문화재 관련 학교를 가셔도 다 교수급이니까 일단 저부터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문화유산에 대한 많은 서적을 보면서 안목을 넓혀야만이 현장에 갔을 적에 또 여러 가지 뭐 교류관계도 되고 하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연구소에는 이제 뭐 차후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행정을 보는 연구소 직원도 있겠지만 연구원들이 있으시죠? 저희 연구소는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발굴팀, 그다음에 사적팀, 역사유적팀, 그리고 보존팀, 그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하는 미술팀, 전체적으로 다 우리 팀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연구원들하고
우리 불교 문화재를 지켜가는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불교 문화유산 연구소에서는 잊혀진 불교 문화재와 또 역사의 재조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유산청과 업무 협약 체결을 해서 2013년부터였어요. 중요 폐사지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시죠? 연 인원이 15명이 네. 10년간 조사를 했는데도 네. 문헌에 나오고 있는 것은 거의 조사를 하다시피 했는데 구전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한 5년간을 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 불교계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삼척 흥전리 사지가 있습니다. 삼척. 문헌에 따라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발굴을 하게 됐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산 중턱입니다. 굉장히 고도가 좀 높은데도 불구하고 범웅 간아라는 지인이라는 인지가 나왔어요. 인주가. 그랬어요. 그래서 관에서 스님들에게 관을 대신할 역할을 줬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그만큼 사격이 높았고 거기에서는 또 원래 그 정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적지로 지정까지 받았고 또 전남 보성 경사지는 획기적으로 그 지역에서 보게 되면 사찰에서 보기가 귀한 도자기가 아주 많이 출토되어서 그쪽에도 지방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고 또 그중에 요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흑산도 우리가 정말 불모지지 않습니까? 흑산 같으면 무심사지. 무심사지인데 섬 가운데에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장보고의 발자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발굴을 하고 보니 신라부터 고려 조선까지 다 나왔다는 거죠. 정말요? 대단한 사지네요. 대단하죠. 신라 시대 때부터 그 유적이 있다면. 그래서 제주도 법화사부터 장보고가 무심사지를 거쳐서 다시 완도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성이 증명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것이고 요 근래에 가야산 우리나라 가장 사적지 높은 가야산 정상에 그 법전리 사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요번에 이제 기념물로 지정 애고가 되었는데 신라 후기에 탑이 실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회인사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큰 탑이 나왔다는 것은 그 높은 산 정상에서 국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연구원들과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러셨겠습니다. 이 폐사지 한 성과를 가지고 지금 아카이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남 보성의 개흥사지가 전라남도 기념물 지정되었네요. 2020년도에 지정이 됐고 또 삼척에 있는 흥천리 사지는 벌써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을 2022년도에 받으셨고 이거 대단한 성과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성과죠. 그렇죠. 그리고 뭐 어쨌든 그 흑산의 무심사지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 시대의 신라 후기 그때부터의 그 다 흔적들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거는 대단한 큰 성과다. 사적지 조사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역민들도 다들 신라 유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 도지사님이나 그쪽에서는 기관에서는 굉장한 성과를 보고 있고 저희들도 상상을 초월할 좋은 자료가 많이 나와서 기대를 많이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정말로 누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들이 좋은 성과에 대해서 기뻐했고 또한 아직도 거기는 미련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간에 뭐 조사된 한국의 사지들을 지도나 지역이나 또 어떤 키워드 등으로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아카이브 구축 다
하셨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얼마 있으면 오픈을 할 건데 아직은 진행 중이고요. 많이 거의 뭐 완성 단계인데 네. 그래서 지금 하면서 아카이브 구축을 하면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 종로를 가면 종로에 폐사에 클릭을 하면 관광지가 다 나오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인데 네. 이것이 아마 유산청에서도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네. 저희들 이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일반인들 어떻게 보고 어떤 역사적인 뭐가 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준비를 잘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미래의 불교를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획기적인 자료죠. 그렇죠. 이렇게 아카이브 구축을 해 놓아야만이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최초의 전국 사찰 문화재 전수조사인 이 불교 문화재 일제조사 사업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2024년도까지 진행된 전국에 이거 참 흥미로울 것 같은데 전국 사찰의 불단 조사 사업. 네, 이 불단 조사 사업에서 성과가 컸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까요? 이거야 정말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게 그렇군요. 어떤 네. 사업이냐 하면 불단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저희들이 먼지 투성이고 기회를 개방해가 들어 그 먼지를 다 썰어내고 또한 각 사찰 주의스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이 법당을 일주일간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먼지를 다 털고 들어가서 먹설을 많이 찾아냈어요. 그러셨군요. 이 획기 최초입니다. 네. 최초고 거기서 그는 먹설을 기록을 하니까 우리가 학술대회까지 했는데 원 이름은 탁자였다. 탁자가 불단으로 넘어왔고 불단은 수미다로 넘어왔는데 그렇죠. 똑같이 부처님을 모시는 단이라는 것은 동일한 건데 먹서에는 탁자라는 먹서가 5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수미다 불단 탁자만큼은 부처님 불단으로 표현하기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예. 불단만큼은 국내 유일하게 저희들이 최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그 담당했던 팀장들이나 그 팀원들이 이 부분만큼은 어디를 가도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유일하게 올해는 그 일부분 중에서 파괴사의 불단을 해체하는 것까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체해서 다시 하니까 하나하나 뜯을 때마다 3D 스캔을 떠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조립을 하고 어떻게 됐는가를 연구하는 정말로 국내 유일한 최초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다시 조립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하나하나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불단만큼은 앞으로 뭐를 하고자 한다면 연구소 아마 자료가 많이 활용되리라 믿고 국가유산청에서도 이 사업은 정말 획기적으로 잘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깊이 들어갈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 연계선상으로 그게 성과가 좋아서 올해부터 5년 동안 청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일반인 분들은 불자님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청계라는 것은 닷집. 올해부터 닷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닷집이 많이 아름다운 사찰들이 많아요. 닷집도. 그것도 일제 조사를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래 우리 사찰의 역사를 보면 서양과 중심부하고 동양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양식도 그렇고 불단이나 닷집이나 이런 것도 차이가 좀 있는데 예를 든다면 동해안 쪽은 산신각이 굉장히 건물이 적고 상징적으로 표심하고 서해안 쪽은 산신각이 굉장히 건물이 크고 요런 것처럼 방금 그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닷집은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 극치입니다. 극치. 우리 불교 맞습니다. 미술의 최고의 목조 중에서는 최고의 건축물 중에 걸작이라고 보시죠. 맞습니다. 잘 연구해서 다음에 또 이 자리가 된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불자 여러분들 반드시 좋은 설명과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불자님들이 법당을 들어가면 이 법당의 구석구석을 이렇게 돌아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들어갈 때부터
유심히 관찰을 하고 들어가지만 보통은 우리 불자들은 그냥 부처님 뵙고 절하고 나오고 이러잖아요. 고개를 들어서 위에 닷집을 바라보기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다음에 닷집이 다 조사가 되면 우리 지대방에서 또 한번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 네. 잘 해가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스님도 이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의성하고 안동, 청송 이쪽의 산불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전통 사찰들이 거의 뭐 전소되다시피 한 사찰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그 사찰의 옛날 모습이 어땠나 이제 지원을 하러 가면서 쭉 살펴봤는데요. 아, 다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조 건축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불을 피해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불만 다가오면 꼼짝없이. 그래서 우리가 그 방제나 그 방염 이런 사실은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우리 불교 문화유산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소임을 살고 계셔서 더 이번에 일을 보면서 좀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유형의 문화유산뿐만이 아니라 또 무형문화유산까지 조사해서 보존과 전승의 가치를 밝히시고 또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로 해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한다라고 불교 우리 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어떤 것들이 다양하게 조사되고 있는지도. 네. 무형유산들이 많잖아요. 저희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방금 스님께서 처음에 네. 들어갈 때 말씀드렸는데 절을 들어 순간부터는 네. 불교 문화재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는 맞습니다. 본래 집부터 지어놓고 문화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정각의 모든 것 대웅전 축을 맞춰서 네. 규모에 맞게끔 예.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발자취 자체가 문화재거든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문화 콘텐츠는 제가 그 작년에 해인사 8만 대장경 인경 사업 때문에 베트남과 일본과 중국을 목판본 조사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베트남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베트남에도 중국 문화권이었잖아요. 거기 목판본 중에서 비구니 개척과 반야신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네. 정말 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개첩. 개첩이에요. 네. 그래서 그와 같이 이런 나라에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앞으로 지금 행사에서도 8만 대장 목판 인경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함으로 해서 많은 또 우리 불교 후학들이 네. 거기 또 실제로 참여돼야 되고 또 그것을 일반 대중들께서도 많이 봐야 되겠죠. 불자님들도 이런 현장 체험이라든지 문화재 하나는 사찰을 가면서 네. 좀 더 폭넓게 안목을 넓히면서 하면 전체적으로 이것이야말로 문화 콘텐츠고 맞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 네. 또 한국의 아름다운 미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불교 문화라는 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아마 전체적으로 아우러지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형도 중요하지만 이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뭐 수륙제나 답이나 또 불복장 뭐 우리가 요즘 이제 점점점 그런 문화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찰 음식 같은 거 이거는 무형문화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잘 조사를 하고 보존의 가치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재를 만들어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무형분과위원으로 국가문화재위원을 할 때 사찰 음식에 대해서 이걸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 번은 화엄사 주시셨던 동문 스님하고 그 얘기를 한번 나눴어요. 지명 스님 사찰 음식이 문화재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길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 위원장님하고 몇 번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 정말 가치가 있겠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즘은 사찰 음식이 또 많이 공부해서 또 제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보편화되어가는 과정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기록해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참 다행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사찰 음식에 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도 그렇죠. 다 하고 있고. 네. 그게 이제 단체 지정으로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찰마다 이게 다 어느 개인으로 이거는 문화재로 지정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단체로 지정을 하면 이거는 뭐 명칭 지정을 하면 됩니다. 사찰 음식에 대한 명칭 지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사찰 음식이 문화재가 되지 않을까. 사찰에 있는 레시피들을 다 우리가 조사해서 이거는 보존할 가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소에도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네. A라는 사찰에 예를 든다면 네. 조선시대 우물과 고려시대 우물과 신라시대 우물이 나왔다고 가정을 네. 합시다. 네. 그럴 경우에는 조선시대 레시피가 있어 음식을 할 때는 조선시대 셈을 떠가지고 하면 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상품화가 된다면 불자들이 하룻밤 머물러 왔을 적에 네. 평범하게 사찰 음식이 이거보다는 예. 저녁에는 조선시대 음식과 고려시대 음식과 신라시대 음식인데 무엇을 드실랍니까? 이랬을 적에 네. 이건 아마 제가 봐도 획기적인 발전이고 네. 누구든지 한번 가보고 싶은, 그렇죠. 체험해보고 싶은 네. 그런 문화 콘텐츠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 VVIP들이 예. 드시는 그런 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레시피를 우리가 잘 기록해놔야 되겠다. 저는 사실 음식에 대해서는 진짜 문외한입니다. 음식을 못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렇게 저는 늘 고민을 하는데요. 음식을 못해서 그런지 음식을 잘하는 스님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연구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네, 지난 3월에 개관을 했잖아요.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이거 뭐 정말 그때 제가 있을 때부터 보존센터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너무 기업화되어 가고 일반인들이 너무 사업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문화재를 망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3월에 개관을 하셨는데, 앞으로 불교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미래 세대에는 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물려주는 그런 핵심 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존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개관하고 나서 네. 전국에 있는 민간단체나 사찰에서 현장 체험을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첫 번째 저희들 사업으로 올해는 전국의 고성, 진영, 네. 보존 처리를 지금 이혼을 다 하고 다음 주부터 작업이 들어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실물 콘텐츠 사업이라 해서 네. 책은 영인본이 될 것이고 국가유물에 대해서 개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사를 해서 네. 진품은 수장고에 방금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마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 네. 실물은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네. 모사를 전시하고 법회를 볼 때 활용을 함으로 해서 영원히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네. 사업 1단계로 저희들 올해 모사 실물 콘텐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각 기관에서도 여기에 관심이 많고 민간단체에서도 네. 현장 방문을 해보시려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네. 오시는 분들한테 하고 또 지역민들에게 네. 모사라든지 보존제를 네. 끝나면 전시를 했을 적에 네. 개방을 해서 네. 양평에도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좀 줄 것인가 네. 행사했을 때 같이 MOU 체계를 해서 네. 민간과 저희들과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뭔가 네. 있는가를 찾아보고 네. 오늘 사회 보신 우리 진명 스님께서 네. 그동안 문화부장을 계시면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네. 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스님.
보존센터가 이제 앞으로 뭐 재정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불교 문화유산이 우리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국가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국민들의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적으로 보존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너무 유산청에 네. 곽 국장님, 과장님, 실무진과 네. 그다음 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네. 좀 협의를 잘하고 네. 또 협조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보존센터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의 불교 성보, 앞서서 말씀하신 표현, 종합병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종합병원의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이제 문화재 환자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주로 어떤 분야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고성 진영부터 네. 보존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모사는 네. 일단 어디 사찰 거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렇죠. 국보, 네. 그다음에 서지 쪽으로도 일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밝히기는 네. 어디를 갔다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렇고. 그럼요. 안 되죠. 국보도 네. 올해 모사 작업, 실무 컨텐츠 하고 준비를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하고 나면 꼭 연락드려서 그때 아마 BTN에도 촬영을 오실 것 같습니다. 예, 다 취재를 가시겠죠. 예,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시실과 세미나실 이런 부속 시설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연구와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 무료로 개방한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다는 그 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네. 바로 연락하는 것보다는 양평군을 통해서 군 문화재과를 통해야 되겠군요. 관광과를 통합을 해서 군하고 우리하고 네. 또 교통이라도 여러 가지 이윤이라도 이렇게 네. 교통 편의 제공해 주기 위해서 예. 군에서 하면 군에서 오늘 과장님하고 만났는데 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하시고 네. 군수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네. 양평군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훌륭한 기관에 들어가 PR을 잘 해주겠습니다. 예. 양평군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그런 기관이잖아요. 지금 보존센터가. 그렇죠. 네. 정말 앞으로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스님.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소장이신 호암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잘 만들어서 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우리 인각사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소장님답게 또 주지로 주석하고 계신 군의 인각사 역시 문화유산의 향기가 가득한 천년 고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첫 번째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대전사 법일 해주선생님께서 네. 추천을 하시고 지금 그러셨군요. 은혜사 해주이시고 네. 대한불교 조계적 원로이신 네. 은혜사 해주이신 송천 돈명근 선생님께서 얼굴을 네. 한번 보자 그래서 그 제보고 인각에서 첫마디 인각에서 좀 살아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군요. 선생님 제가 좀 쉬고 싶고 뭔 소리야 이리 해. 그래서 선생님 꼭 와야 되겠으면 그래야 네. 내가 오라 그러면 같이 살아 그래서 제가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갔는데 인각사가 제가 갔을 적에 생각보다는 좀 인각사 굉장히 사객이 네. 많이 좀 기울어지가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가지 얼마 안 돼서 제가 3일 동안 꿈을 꿨어요. 그러셨어요? 네. 첫날은 스님께서 성복을 입고 탁 가사장삼을 수하고 먹을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보학국사 스님이 계시는 곳이라서 내보고 공부해라 그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은 붓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거의 연관 지어지는 꿈이네요. 수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 날은 먹을 가지 저한테 던져버렸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옷에 다 뒤집어서 머리까지 깨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 내가 샤워를 하고 네. 가상음수 법당을 삼배제를 하고 불을 켜 라이트가 법당에 네. 조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불단 위에 대자 네. 먹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 먹서가 아무도 몰랐죠. 거기 몇 번 더 가고 나가고 했는데 그래서 그 먹서가 또 재미나는 사연이 그게 만약에 그 인각사에 그 문화유산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인수인계 대장에 다 들어가지 않나요? 안에 먹서는 대자하는 먹서가 안쪽에 있으니까 밑으로 안 보면 모르죠. 네. 또 그럼 옛날부터 인수인계 대장에는 없었던 거네요. 없었던 거죠. 그랬군요. 그래서 그게 모 교수님께서 네. 청도 대적사 각수 비구 스님이 1720년도께 최초의 작품이라 논문에 발표가 됐어요. 근데 우리께 1698년도에 각수 비구 스님 최초의 작품이고 시주자는 다시 바뀌었네요. 최초 정이품이죠. 와.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느낀 게 3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조선시대 때도 부처님에 관련된 시주는 양반만 하셨구나. 네. 그걸 느꼈고 인각사는 우리 국내에서 참 사인이 많고 역사의 한 페이지 장인데 발 딛는 곳까지 다 밑에는 문화재입니다. 근데 제가 가서 거기 인각사 뒤에 보면 산이 있습니다. 네. 조림을 내는 산인데 네. 군수님하고 부탁을 김진열 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저기 뭐가 있으니까 예산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선생님 저기는 나무밖에 없는데 뭐가 있으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졸라니 군수님께 김진열 군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거기 팠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조선, 고려, 신라, 상가마가 완벽한 기와 가마터가 나왔어요. 기와 가마. 사격이 얼마나 컸으면 거기서 기와를 꼽아서 사용했다는 거죠. 아니 제가 담보 어떻게 근데 스님 어떻게 하시고 거기를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랬죠. 와. 관도 컸죠. 네, 스님 선견지명이 있으시군요. 네. 아니 스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위에 땅을 파고 나무를 심었잖아요. 네. 그 밑에 해수는 하나 된 게 없어요. 완벽합니다. 가마가. 네. 와. 근데 그 다음 년도에 또 하나 더 찾아내요. 돈 주십시오 했어요. 네. 또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앞에 발굴된 것보다 더 앞에 가마가 작았으니까 그 다음 키웠던 거죠. 근데 이게 시대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인각사는 지금 와 보시면 너무 많은 설명을 하기 그렇고 전국에서 담장하는 만큼은 전국에 제일 이쁘게 사놨습니다. 네. 스님이 들어가셔서 담장불사를 그렇죠. 하셨군요. 네. 인각사는 또 재미나는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예. 우리 뭐 스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학수대라는 곳 아시죠? 네. 학수대가 왜 학수대인가를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찾아보고 하니까 학수대는 보화국사 이런 스님이 사셨던 곳이 인각사지 않습니까? 네. 국존의 칭호를 받고 임금님 때 간청을 들었다 봐야죠. 네. 홀로 계신 노모님이 세인을 달리할 시간이 다 됐으니 네. 어머님을 회양시키고 전하를 모시겠습니다. 그냥 가겠다 보내줬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려 충렬왕께서 다녀오시라고 내가 어머님을 모시는데 얼마나 한이 맺힌 어머님이십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 회양을 하고 49세를 지내는데 얼마만큼 보화국사에는 지금 지극한 마음으로 49세 올리느냐 하면 발화작법이라 했지 않습니까? 아버님도 청하고 요즘 우리 고원은 영가들 청하에서 발화작법을 했는데 지나가는 학이 건너편 바위 나무 가지에 앉았대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학이 날개질해서 학이 앉았던 곳이라서 학수대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랬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련 스님께서 주석하시면서 큰 역할을 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련 스님을 추모하고 또 우리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인각사에서는 매년 달해제 봉행하고 계시죠? 네. 작년에 가장 크게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정무원장 스님께도 참석하셨고. 네. 주로 몇 월 달에 하십니까? 음력 7월 8일입니다. 예. 제가 가서 달해제는 매년 기록화를 내가 책으로 만들고 있고. 네. 그래서 달해제만 할 것이 아니고. 네. 어떻게 하면 상공유산 및 이런 스님을 우리나라에 좀 홍보를 좀 할까 해서. 네. 저희들은 매년 10월 달 되면. 네. 본래 상공유사 중에서 한가루태 만년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네. 농민가 경제에 나옵니다. 네. 본래 국악은 역사가 한 300년 조금 더 됩니다. 네. 근데 우리 전통음악은 신라시대 때 원효 스님의 왕생극락가도 전통음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각사에서 삼국유사 전국 전통음악 경연대회를 네. 하고 있습니다. 올해 4회째인데 교육부 총리상부터 문체부 네. 장관서 받아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는 그 인각사 지역, 그리고 이번에는 뭐 경북 지역에 워낙에 산불이 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 사찰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또 사찰도 물론이거니와 성금을 또 전달하셨다고 들었는데, 평소에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잘 보살피시고 보시 활동에 적극적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전달하셨어요? 제가 이거 기사 네.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드리는데 이렇게 네. 되다 보면 잘못 또 전도가 되다 보면 네. 방송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 언론 때문에 한 거 아닌가 이래서 저는 못 하겠는데 네. 우리보다는 지금 하마리 분들이 네. 월등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경상북도 건축국가 문화재위원을 네. 맡고 있고 네.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경상북도 많은 우리 연구소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주마에도 발굴도 오래 했고 미탄사지 같은 걸 10년 가까이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데 문화재 불교 문화연구소장으로서 네.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지사님하고 약속을 절대 언론에 공개하지 않겠다 했는데 네. 뭐 네. 얼마 되지 않으면 적게 했는데 네. 좀 부끄럽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우리가 어려운 이웃과 사찰들을 우리가 살피는 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게 뭐 기사에 나가고 뉴스에 나가고 이런 걸 바라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또 스님께서는 문화를 우리 문화재, 불교 문화재를 보존하고 연구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기관에 또 기관장으로서 충분히 스님의 마음이 다 전해졌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스님의 계획과 바람이 궁금합니다. 보시공도 우리 스님께 더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우리 불교문화유산 연구소가 네. 좀 더 확대되고 네. 좀 더 알림이 되어서 네. 불교뿐만이 아니고 일반 민속품이나 여러 가지를 네.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상담하시면 네. 제 최선을 다해서 네. 보답드리고 또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네. 성보라든지 모든 문화유산들이 네. 잘 보존되기를 바라면서 네. 또한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좀 더 네. 개발돼 가지고 예. 해외 외국인들 왔을 적에 네.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기회가 된다면 네. 일익을 담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스님. 이 시간까지 오기 네. 우리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직원들은 너무 고생하셨고 예. 그리고 저희들은 6개월은 가족과 떨어져서 네. 첩첩산중으로 그렇죠. 달리고 있습니다. 시발굴 할 때는 예. 그렇죠. 조사 네. 내역도 그렇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먼지 구덩이에 들어가 다 또 작업하는 그런 연구원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예. 다 우리 연구원들 덕택으로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께 연구원들께 감사드리고 예. 건강하고 네. 올해 또 한 해 문화재 연구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네.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유, 스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 지대방에 출연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 무척 좋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뭐 당부의 말씀이나 또 덕담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불자 여러분, BTN 불교방송 지대방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예. 또한
가장 솔직담백하고 재미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불자 여러분,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상담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또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스님. 네. 네. 불교문화유산연구소와 불교중앙박물관에 이어서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가 개관되면서 불교문화유산 관리의 삼박자가 갖추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유산 지정 건수 중에서 60%에 이르는 불교문화유산의 전승과 활용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인데요. 불교유산 보존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최은영 불자님, 윤진원 불자님, 유희경 불자님, 그리고 붓다외 우리 후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처님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